때는 조선 임진년, 외놈들이 남에서 소란을 피우다 못해 육지까지 침략을 했다. 나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나마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로 임명되어 있는 것이 다행이었다. 몇 년 전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청구한 이는 바로 유성룡이었다. 나이가 3살 많은 유성룡은 이순신과 고향은 서로 달랐지만 어릴 적 한양 인근 한 마을에서 자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각별했다. 문제는 이순신에게 고질병이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복통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생긴 복통은 외놈들이 쳐들어올 당시에는 상당히 심해진 상태였다. 사실 전시에 군사들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로서 의원들도 모두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을 뿐이다. 그래서 이순신은 전장에서 의원들에게 그 흔한 침치료, 뜸치료 한번 받지 못해 병을 키워갈 수밖에 없었다. 임진년 4월 어느 날 이순신은 낮부터 불편하던 배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자 복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더니 복통은 점점 심해졌고 밤새도록 신음소리를 낼 정도였다. 장군! 무슨 일이십니까? 신음소리를 내시는 것 같은데 어디 편찮은 데라도 있으신 겁니까? 하고 막사를 지키는 조병이 물었다. 이순신은 별일 아니다. 내가 아프다는 말을 다른 군사들에게 말하면 안 될 것이다. 나는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 안심을 시켰다. 왜구들의 소란은 그치지 않아 전쟁은 해를 넘겼다. 이듬해 어느 날도 조카 해와 아들 회가 다녀가서 마음이 흡족하였으나 그들이 돌아간 이후 밤이 되자 몸은 다시 불편해지면서 베개를 안고 신음을 했다. 배를 만져보면 덩어리가 만져지는 듯 하다가 풀렸고 쓰린 듯 하면서도 쥐어짜 않은 고통이 고통스러웠다. 이순신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와중에 자신의 몸 일신을 걱정하고 있자니 한심스러워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배가 아파서 고생을 하다가 밤이 되어도 그치질 않고 심지어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눈을 붙이지 못했고 아침이 되어서야 통증이 그치기도 했다. 몸이 불편해서 낮에 공물을 보지 못하고 누워있는 경우도 많았다. 복통은 3, 4일 동안 지속된 날도 있었다. 이순신은 위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종일 속이 쓰리고 아파서 식사도 못한 경우도 많았다. 어느 날은 속이 불편해서 구토를 하면 편해졌다. 아마도 위장 기능도 약해지고 궤양 또한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위 궤양은 신경을 많이 쓰면 생기기도 하는데 간화나 심화에 의한 분노나 근심 걱정 등에 의해서 쉽게 악화된다. 속쓰림과 식욕부진, 소화불량은 늘상 동반된다. 전쟁의 시간을 끌며 길어지면서 외놈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분탕질하며 약탈을 일삼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를 않았다. 이순신은 통분하고 통분했다. 남해의 바닷바람 또한 거세니 종일 바람이 세게 불어 마음이 어지러웠다. 역시나 그럴 때면 복통은 심해졌다. 바다의 냉풍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몸은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견뎌내야 했다. 어느 날 잠자리에 들어 배를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날 또 밤새도록 신음을 하다가 새벽이 되어도 복통이 잦아들지 않자 보관해 두었던 환약을 꺼냈다. 바로 온백원이었다. 이 환약은 유성룡에게 전해받은 것이다. 유성룡은 온백원을 허준에게 처방받아서 전해준 것이다. 허준은 당시 선조 임금의 어이였다. 허준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 선조가 피난길에 올랐을 때도 선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때 유성룡 또한 선조의 곁을 지킨 중신이었다. 유성룡은 자신도 곧불에 걸리면 허준에게 처방을 받곤 했다. 그는 허준에게 이순신의 병고를 말하고서는 처방을 부탁한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허준에게 처방을 받았다는 안도감보다는 그 환약이 온백원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걱정이 더 컸다. 온백원은 일반적인 위장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소화불량이나 조잡증 같으면 평이산을 처방했을 것이고 잦은 장염이나 복통설사였다면 곽향정기산을 처방했을 것이고 채기나 복부착만을 겸한 복통이었다면 소채환을 처방했을 것인데 온백원이라니. 이순신도 이로써 자신의 병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사에 보면 온백원은 적취, 칭벽 등 장내 종양이 있거나 비색, 심통 등 기운이 막혀서 명치와 가슴의 통증이 심하고 정광, 사수 등 정신이 미칠 듯이 오락가락할 때 및 일체의 뱃속에 생긴 모든 질환을 다스리는 처방으로 나온다.
적치와 직미역은 뱃속에 생긴 모든 덩어리를 말한다. 온백원은 천초, 오수유, 건강, 파두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성이 매우 뜨겁고 강한 처방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할 수도 없는 독한 처방이다. 이순신은 온백원 내알을 따뜻한 생강차로 삼켰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시원하게 설사가 나오더니 복통이 좀 잦아들었다. 정말 견디기 힘든 통증이 나타날 때만 온백원을 복용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며칠 후면 몸의 불편함은 여전했다. 사실 남아있는 온백원도 넉넉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밤마다 식은 땀도 많이 흘렸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불이며 위아래 두 겹의 모든 옷들이 흠뻑 젖기도 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땀 흐르는 것이 예사롭지 않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심각했다. 밤사이 식은땀은 음어증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보통 밤사이에 땀이 도둑처럼 왔다가 간다고 해서 도안이라고 하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 혈어에서 음어로 증상이 악화된 것이다. 며칠 동안 밤마다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린다는 것은 음양의 부조와 함께 기혈의 쇠약함이 극심했음이 분명하다. 소위 기혈과 음양을 보하는 보약이 필요했음이 분명한 증상들이다. 이순신은 게다가 우울감도 심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 배의 봉창 아래에서 웅크리고 앉아있으니 온갖 근심과 해포가 가슴에 치밀어 올라 마음을 어지럽혔다. 저녁 식사를 마다하고 홀로 앉아 이 생각 저 생각에 닭이 울 때에야 붙잠이 들었다. 침소에 누워도 편하지 않으니 한숨이라도 눈을 붙였기에 이나마도 다행으로 생각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지는 듯해서 슬픔이 밀려왔고 우울감이 떠나질 않았다. 풍전등화와 같은 시국, 이를 어찌할꼬. 이순신은 어느 한날 부하들과 함께 수루에 올라 한산도 앞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외놈의 정찰선이 눈에 알짱거린다. 그날따라 복통이 진정되지 않으니 몸과 마음이 괴롭다. 해가 기울어 바다가 어둑해지자 모두들 내려갈 채비를 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배가 아파서 저녁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모두 먼저 내려들 가거라. 난 좀 더 있다가 내려갈 테니 걱정들 말거라 하고 일렀다. 그날따라 달이 유난히도 밝았다. 이순신은 붓을 꺼내 시를 한 편 적었다. 한산도 올명야 상수루 무대도 심수시 하처 일성 강적편 첨수. 내용을 직역하면 이렇다. 한산도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서서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던 때에 어디선가 오랑캐 외놈의 비릿소리가 들리니 근심이 더해지는구나 라는 내용이었다. 불현듯이 배가 더 조이는 듯 아파졌다. 저 깊숙한 곳에서 가느다란 한숨이 길게도 나왔다. 외놈들이 쳐들어온 지 벌써 5, 6년이 지났지만 이순신의 건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밤마다 통증으로 신음하면서 옷을 적실 정도로 땀을 흘렸다. 해남에 있던 적들이 멀리 가라는 것 같습니다. 라는 전령을 받고서도 안심되기는커녕 몸이 불편하여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결국 새벽을 맞이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식은땀으로 온 옷이 흥건했다. 벌써 전쟁은 7년째 이어졌고 1598년 12월 16일 겨울의 칼바람이 매섭던 그날도 이순신은 아픈 몸을 이끌고 전투에 참가했다. 주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참가한 것이다. 바로 노량 대전이었다. 안타깝게도 이순신은 그날 외놈의 탄환을 맞고 전사했다. 이순신은 이제 더 이상 몸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나를 지새울 필요가 없었다. 그는 외놈들과 싸우면서 병마와도 싸워야 했다. 온백원이 허준의 처방이면 뭐하랴. 그의 곁에 평범한 의원 한 명 없었으니 말이다. 전장에서 밤마다 혼자서 신음했을 그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오늘의 본초회담 이야기 출처
난중일기 이충무공 전서 유성룡 비만기입 대통령 동의보감